지난주 뉴욕 증시는 2%에서 3%까지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없이 데드라인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로는 워싱턴에서 지속되는 미중 무역 협상과 그동안 급비둘기파적이었던 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연설에 나서는 다수 연은 총재들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일 전망입니다. 내일 현지 시간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 증시가 휴장합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을 다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또 각종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이미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마지막 날 2.2%, 주간으로는 5.4% 급등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이 약속한 감산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또 무역 협상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네, 생방송 글로벌 랩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는 아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도 이슈가 많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이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또 검색을 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그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도 2%에서 3%까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3% 넘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가량 상승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주말 동안에는 장벽 이슈, 국가 비상상태 선포라는 이슈가 또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또 무역 협상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지만 지난주 기준으로는 8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로는요,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또 그동안 계속 비둘기파적이었던 1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여기도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또 연설에 나서는 다수 여는 총재들의 어떤 연설을 내놓을지, 어떤 비둘기파적일지 매파적일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카이솔라홀딩스입니다.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제적으로 이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소유,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 스카이솔라홀딩스인데요. M&A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허드슨 솔라 케이먼사와 이 채무 불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데 허드슨 측에 의해서 인수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게 호재로 오히려 작용을 하면서 92%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얼 파워입니다. 여기도 이 태양광 발전 그리고 그리드 스토리지, 전기창 충전을 위한 전력 컨버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37%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옵티컬 케이블, 종목 코드 OCC도 기업 대상 데이터 통신용 광섬유 그리고 동케이블 제작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37%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동지수인데요. 일요일 날 장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중동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그대로 따라오지는 그런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스라엘 지수는 0.6%가량 올랐고 아랍에미레이트 지수도 0.7%가량 상승. 반대로 사우디 지수 같은 경우는 0.4% 홀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는 0.2%가량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2200선 밑에서 마감을 했죠. 외국인이 1,800억 원가량 매도 양상을 보였고요. MSCI 한국지수가 이것을 후반영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0.2%가량 하락, 63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지수도 역시나 하락세였는데요. 0.26%가량 하락하면서 22달러 5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 레이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딱 하루만 빼고 모두 콜이 우세한 장세였는데요. 주간으로도 8주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FOMC 의세록 등 비롯해서 하방 압력이 우려가 되지만 일단은 마지막 거래일은 콜이 우세한 장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상황 어땠는지 마감 상황을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루 앵커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일제히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장 미국과 유럽 흐름이 특히나 좋았는데요.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불확실성은커녕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 그리고 트럼프의 긍정적인 한마디까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7% 이상 상승세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0.61%, S&P 500 지수는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다우 종합지수에서는 일단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에너지주들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저점 대비했을 때 20% 이상의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이 약세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 8주 연속 상승세,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역시 이런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특히나 시장에 대한 우려감 더하기 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크게 작용하면서 약세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금요일장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1.8% 강세 기록하고요. 독일과 프랑스까지도 1.5%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장중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영국도 0.5%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암울했던 것은 아시아 증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미국과 유럽이 한 가지씩 경제 지표를 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12월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 그리고 마감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무역 협상단에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금요일장 주말을 앞두고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3%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약세를 이끌었고요. 니케이 지수 다르지 않습니다. 1.1%대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 역시도 1.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신흥국도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약세권에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 0.19%,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주간 내내 약세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역시도 약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중동지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새벽에 마감한 중동지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이스라엘은 0.6%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0.6%대 강세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우디가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일단은 이슈들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아시아 시장에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움직임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환율도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 하락하면서 96.92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달러 원 0.3%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28원 기록하고 달러 엔도 0.03% 상승하면서 110엔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환율에 이어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유가 보시죠. 유가 흐름은 일단은 좀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고요. 주간 상승폭도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WTI가 2% 이상의 강세 기록하고 브렌트 역시도 2%대 주간 상승폭도 5%에서 6%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가죠. 달러 약세 속에서 일단은 금값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0.6% 반등하면서 1,322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어떤 종목들 특징주를 보았는지 명민중 글로벌랩 앵커와 함께 하시죠. 예,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가지 가져왔는데 세 가지 다 투자 의견이 하향됐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어도비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걸로 잘 알려진 어도비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투자 의견이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도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소폭 내려갔네요. 일단은 목표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단기적으로 M&A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이게 지금 주된 이유입니다. 어도비의 그 사업 부분 중에서 이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케팅, 분석, 광고, 커머스 하는 그런 사업 분야인데 여기서 작년에 47억 달러를 들여서 마케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무적인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하향에 주된 이유가 됐고요.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 사업 분야죠. 동영상, 디자인, 뭐 사진, 웹 작업 이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사업 분야인데 여기서 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업 부문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목표 주가가 소폭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어도비의 최대 경쟁사가 바로 코렐입니다. 코렐 페인트샵, 뭐 코렐 드로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렐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여서 매칭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즘 태양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퍼스트 솔라 가져와 봤어요. 일단 미국 태양광 하면은 대표적으로 퍼스트 솔라, 뭐 선파워 등이 있죠. 특히 그동안에 퍼스트 솔라가 높은 수요를 많이 흡수를 하고 마켓 시어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모듈 가격도 높이 받아먹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는 65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2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퍼스트 솔라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로스캐피탈에서 이거 실사를 가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나 봐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까 퍼스트 솔라의 신규 태양광 패널 시리즈 6가 예상보다 발전 효율도 좀 낮고 그리고 재료 처리량도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65달러에서 60달러로 낮아졌고요.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태양광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포텐셜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정부 정책을 좀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6개월 전에 중국이 이제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태양광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태양광주가 주가가 15%에서 25% 아주 크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투자를 하시면은 정부 정책도 좀 많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하나케미컬도 꼽아봤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큐셀도 많이 거론이 되지만 하나큐셀은 비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하얀 북극곰이 생각나는 코카콜라 그리고 워렌 버핏이 너무나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죠. 코카콜라 목표 주가가 또 56달러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0.7%가량 밀렸고요. 시티그룹에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도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EPS가 정체에 빠졌다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번 4분기 EPS가 0.2달러 20센트 나왔는데요.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겨우 턱걸이에서 부합을 했다. 계속해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주된 이유입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롯데칠성 그리고 LG생활건강을 꼽아봤는데요. 우리나라 탄산음료 시장은 뭐 사실 롯데칠성 그리고 코카콜라로 양분이 되어 있죠.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코카콜라의 한국 내 법인이 한국 코카콜라부터 원액을 공급받아서 LG생활건강이 사업을 한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롯데칠성
불확실성, LG 상황건강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